구소련의 뼈대 있는 항공기 제작감은 으로 떡대 있는 안토노프 225-124 같은 대형, 초대형 수송기를 돈만 있으면 설계 제작할 수 있는 돈 떨어진 모터시치가 국제시장에 매물로 나왔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이 거대한 떡대를 날리기 위한 크고 아름다운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잠시요. 검색 좀. 크고 아름다운 이벤코 프로그레스 D18 터보팬 엔진과 개량형인 D436분의36 엔진을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심지어 공격 헬기에도 사용 가능한 고출력 터보샤프트 엔진까지 독자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우크라이나가 멀쩡한 상황이면 이 회사가 돈 좀 떨어졌다고 절대 해외 매각을 할 리 없는 회사지만 회사도 돈 떨진 지 오래고 나라의 사정도 여의치 않다 보니 이걸 국제 매물로 내놨었더랬죠. 당연히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중고였는데 자국 대형 수송기 및 수송기 베이스의 각종 바리에이션, 여객기 설계, 엔진 기술 등등을 위한 기술을 얻기 위해 주식을 사들였었죠. 그러자 서방에서 엄청나게 우크라이나의 압박과 견제를 넣었었어요. 덕분에 중국이 먹기 직전에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주식 매입을 금지시키고 지금 상태에서 일단 주식 매매를 동결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울분에 차서 서방 진영에 한마디 했죠. 야 이 삐리리 새끼들아. 그럼 좀 비행기라도 좀 사주고 지랄해 라고. 사실 이게 미국의 압력이었고 저 욕도 미국 보고 한 말이죠. 미국이 중국 쪽에 엔진과 엔진 기술 넘기지 말라고 대놓고 지랄했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터집니다. 우크라이나가 조사해보니 이게 중국 지분 플러스 러시아 지분 합치면 50%가 넘어요. 즉 러시아가 캐스팅 보트가 돼버린 거죠. 나머지 지분을 서방 국가의 어느 기업이 쥐더라도 러시아가 어디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상황 전개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러시아 지분이 실제 돈을 댄 주인이 중국이었던 거죠. 즉 합법적으론 중국 회사인데 중국이 자국 거라고 떠들고 기술을 빼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이 눈 시퍼렇게 뜨고 주시하고 있고 이게 미중 무역전쟁 중에 벌어진 일이라 괜시리 외교적으로 일을 벌이기 싫은 베이징에선 일단 묻어놨거든요. 그리고 그 미국의 캐피털 그룹이 참전한 상태죠. 구매하겠다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해요. 합법적인 주인인 중국에 이걸 넘기느냐 아니면 법원의 안보상의 마법을 부려 이걸 미국에 넘기느냐.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썼냐면 이 이야기엔 숨겨진 주인공이 따로 있어요. 오리올 캐피탈 그룹은 금융회사예요. 저걸 사도 운영하네요. 즉 저걸 다시 운영할 회사에 지분을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를 할 거거든요. 일본 도시바 반도체의 주인이 세계회사인 것과 비슷해요. 일본 산업혁신단, 미국 베인캐피탈, SK 하이닉스. 여기도 SK 하이닉스 빼곤 다 돈 만지는 곳이지 반도체의 비읍도 모르는 곳이라 나중에 SK 하이닉스가 인수하게 되는 구조거든요.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캐피탈 그룹은 돈을 회전시키는 곳이지 비행기엔 관심 없어요. 저걸 운용할 회사는 금융기업 뒤에 있는 그 누군가죠. 근데 그 숨은 주인공이 우리나라 업체라는 카더라 썰이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 업체가 저거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온다면 엄청난 사건이 될 겁니다. 2. 최유식의 온차이나 제트 엔진에 발목 잡힌 중국 스텔스기. 3월 11일 막을 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서 올해 중국의 국방 예산이 공개됐죠. 작년보다 6.8% 오른 2,09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처음으로 2,0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은근히 자랑을 하더군요. 그런데 바로 이날 동유럽 우크라이나에서 중국의 아픈 곳을 찌르는 뉴스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모터시치라는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를 국유화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죠. 지난 5년간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중국 기업의 모터시치 인수를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졌습니다. 국유화를 하기로 했으니 중국의 인수 시도는 물거품이 된 거죠. 2011년 미 국방장관 방중 때 시험비행. 2011년 1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게이츠 장관은 1월 11일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을 했는데 바로 그날 중국 공군은 자체 개발한 첫 스텔스 전투기 젠-20, Je-20 시험 비행을 실시했죠. 전세계 이목이 집중된 시점에 우리도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고 자랑을 한 겁니다. Je-20은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는 미국의 F-22 전투기를 겨냥해 개발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예요. F-22, 러시아가 개발 중인 수호이-57 등과 함께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5세대 전투기의 핵심 조건 중 하나는 스텔스 기능이죠.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Je-22 F-22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레이더를 포함한 항공전자 장비는 러시아보다 낫다고 하더군요. 기체 덩치도 F-22나 수호이-57과 비슷한 수준으로 큽니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을 대거 탑재해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죠. 큰 덩치 감당할 엔진 개발 못해. 그런데 중국은 이렇게 막강한 전투기를 개발해 놓고도 11년째 제대로 실전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강력한 제트 엔진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못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F-22 같은 5세대 전투기는 압도적인 기동력과 전투력으로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죠. F-16, 수호이-27 같은 4세대 전투기들에 비해 무장이 더 강력하면서 공중 기동 능력도 더 뛰어나야 합니다. 무거운 이륙 중량을 감당하면서 민첩하고 빠른 속도로 기동하려면 꼭 필요한 게 강력한 성능을 가진 제트 엔진이죠. 2005년 실전 배치된 F-22는 프렛 앰퍼샌드 휘트니사가 개발한 F-119 엔진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Je-20은 처음엔 수호이-27에 들어가는 러시아산 AL-31F 엔진을 사용했어요. 나중에는 이 엔진을 복제한 국산 WS-10 엔진을 장착했죠. 문제는 두 엔진 모두 Je-20이 무거운 기체를 감당할 만한 추진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수호이-57에 들어가는 AL-41F1 엔진을 수입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중국의 복제를 우려한 러시아가 판매를 거부했죠. 하는 수 없이 추진력을 대폭 끌어올린 WS-15라는 엔진을 자체 개발했는데 이 엔진이 계속 말썽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측 전문가들에 따르면 엔진 내부 온도가 섭씨 1350도를 넘어가면 갑자기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지상시험 도중 폭발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은밀하게 진행된 모터시치 인수 작전 제트 엔진 기술 개발은 항공기 개발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기술 확보에 걸리는 시간이 20년 이상이라고 하죠. 그것도 탄탄한 기초과학기술 기반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세계적으로 항공기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4에서 5개국 정도에 불과하죠. 항공기 엔진 제조 기술이 절실했던 중국은 오래전부터 모터시치에 눈독을 들여왔습니다. 사실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야오닝함도 우크라이나로부터 사들인 발야그호를 개조해 만든 거죠. 모터시치 인수에 동원된 기업은 베이징 시내이그룹 산하에 있는 스카이리존이라는 투자회사입니다. 형식상 민영기업이지만 미국은 배후에 중국군이 있는 것으로 보죠. 모터시치는 옛소련 당시 군용기와 민간 항공기 엔진을 만들던 국영기업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이후 민영화됐죠. 옛소련 해체 이후에도 러시아의 엔진 공급을 계속해왔는데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양국이 적대관계가 된 이후 주문이 끊기면서 경영난에 봉착했죠. 스카이리존은 2015년부터 비밀리에 모터시치위 사주를 접촉해 지분을 사들입니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마다가스카르 등지에 적을 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정보당국의 눈을 피했죠. 2017년 지분 맷집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이미 50% 이상이 중국 측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즉각 중국 측 지분을 동결하고 반독점위원회에서 이 거래의 적절성을 심의하기 시작했죠. 치열했던 미중 외교전, 우크라이나, 미국 손들어 이때부터 미중 간 외교전이 본격화됩니다. 미국은 제트 엔진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 공군력이 강화되는 걸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거래 차단을 요구했죠.
하지만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크라이나는 한동안 망설입니다. 2019년 존 볼튼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우크라이나로 날아가 설득해야 했을 정도였죠.